오늘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이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일본을 무사히 방문하고 미국도 잘 다녀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일본을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보편적인 정서가 아마 일본의 뼈아픈 반성을 요구한가 아울러 한일 관계나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간의 죄를 반성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 미래지향적인 일본의 조치가 객관적으로 누적적으로 쌓일 때 그때의 피해자인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좀 답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아마 우리나라 보편적인 양식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본 시각은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기 바라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요.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흘린 피,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자행했던 폐륜적인 행동을 생각하자면, 또한 일본에 기대어서 악랄하게 동포를 괴롭힌 친일파와 그 자손들의 악행을 생각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의 행동은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는 괴롭습니다, 사실. 사실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렵게 쟁취한 이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하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가서 하는 행동은, 만약에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뭐 이봉창, 뭐 홍범도, 기타 등등 수많은 우리 정말로 피로써 이 나라 국권 회복을 희망하면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간 수많은 우리 민족 지사들이 오늘 이재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보니까 좀 마음이 괴로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서 일본과 저렇게 앙앙거리고 지낼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그것도 타당한 지적입니다만은, 일본의 하는 행동이 지금 일본의 구호들 혹은 한 달 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일본은 아니올시다 이게 지금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뭐 미국하고 뭐 관세 협상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미 주둔금 부담금 중요하죠. 근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 관계, 소련 관계, 중국 관계, 특히나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헤쳐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 지금 관세 협상,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과 관계 중요하죠. 예, 그것도 무시 못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주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 5개 정치 단체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게 민생이에요. 우선 뭐 물가 잡고 뭐 아파트 가격 잡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설정이라고 그러죠. 예. 이 판을 잘 깔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판을 잘못 가면 아까 말한 물가 관리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된다 한들 단기적이죠. 저는 뭐 6년 동안 이 조그만 공간 안에서 어머님을 요양하는 사람으로서 간혹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세상을 판단합니다만은 내가 다 이재명에 대한 인간을 알고 정보를 알겠습니까만은 좀 마음이 무겁네요. 그나저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족 요양함에 있어서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몇 번은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와 같은 여건에 처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위로 2분은 돌아가시고 5 남았는데요. 또 5 중에 위로 2분이 몸이 아파요. 그 다음 저가 있고 밑으로 둘이,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몸이 아프니까 셋 중에서 제가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님을 6년 동안 모시고 있는데요. 사실 미 여동생 둘이가 부모님한테 특히나 우리 어머님한테 잘했어요. 결혼 후에도 잘했죠. 예, 제가 남자로서 이제 막둥이지만은 순수로 보면 제가 맏아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시는데 제가 걔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잘했어요. 우리 동생들이. 근데 내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애들이 저한테 미안해서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집에 오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집에 오면은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랬더니 오빠 엄마가 얼른 돌아가야 돼. 그래야 오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썸뜩했습니다. 내 길을 의심했어요. 어찌 보면 걔들은 나를 생각하면 말할 수 있는데 걔들이 와서 피곤해하고 그런 거 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뭐 1년 365일 몇 년째 부모님을 이렇게 요양하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오빠가 생업도 포기하고 인생 자체도 포기하고 또 오빠의 부부관계도 많지 못하고 오빠가 이렇게 올케를 별도로 전선해서 내보내고
엄마하고 1대1로 살다 보니까 애들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겠죠.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엄마 집에 올 때 즐거운 마음 아니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부모님을 대소변 치르는 것이 피곤하고 짜증나면 안 해야죠. 예.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을 6년 동안 모심에 있어서 저 또한 피곤하고 짜증날 때 있어요. 정말이지 부모님을커녕 내 몸도 움직이지 못할 순간, 아 나도 누가 좀 차려준 밥을 먹고 싶다. 아 오늘은 밥할 힘도 없다. 아 오늘은 그냥 밥 안 먹고 하루 동안 좀 누워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최근에는 더 많았습니다. 제가 좀 냉방병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기력증에 걸렸더라고요. 하여튼간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어머님 우리를 키울 때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극한한 환경에서 어머님은 피는커녕 고름가위도 짜서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이게 내가 이런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몸에 정기가 솟습니다. 제 아랫동생이 최근에 몸에 큰 수술을 했어요. 아주 큰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못 왔어요. 근데 그 막내가 저한테 그래요. 오빠, 언니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얼른 돌아가셔야 돼. 이 말을 하길래 또 쌈뚱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와 차이인가? 내가 얘들한테 왜 그런 효심이 약하냐 이 말은 못하겠어요. 왜 걔들이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걔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죠. 예. 아니면 제가 좀 유별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빠가 엄마 모시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마 너희가 엊그제 말은 싸가지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걔들도 나름대로 했고 그런 거 스스로 깨우치기를 봐야지 내가 딱 목을 짚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는 하겠죠. 수술하고 오늘 바로 아래 동생이 한 달 만에 왔어요. 와서 청소하고 오빠 먹으라고 뭐 좀 반찬 좀 만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직 수술 실밥도 못 빼고 그러게 왔어요. 가만히 봤어요. 혹시라도 짜증내면 내가 돈 모지 말아라 그러려 했는데 한 달 동안 오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기색은 없어요. 하여튼 그러고 갔습니다. 또 우리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부모님은 더 힘들게 우리를 키웠으니까요. 제발 꿈속에서라도 어머니 먼저 돌아가세요. 우리가 행복하다 이 생각을 하지 맙시다. 네, 다음에 뵐게요.